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치 클리핑. 오늘 화면에 나온 세 분 가운데 한 분이 오늘 새벽까지 열심히 심층 분석을 심야서부터 새벽까지 하는 관계로 이종원 PD가 잠깐 쉬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시사평론가 곽동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김국진이 했던 명언이 생각납니다. 밤새지 마라 말이야. 도대체 이 낮 시간에 보고 싶은데 개총수 기다렸던 분들 답답하시겠습니다. 그래도 인사드립니다. 곽동수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김국진 선배가 어떻게 했다고요? 네가 하세요. 저한테 하지 마시고. 그 굉장히 가벼운 톤을 하는데 전 그 목소리가 안 나와요. 네. 해주세요. 밤새지 마라 말이야. 참 귀여우시고 순진하셔요. 그리고 비상한 각오로 비상한 대책을 세워서 위기의 민주당을 그나마 잘 견지해 주시는 평택을의 그리고 경기도 당 위원장인 누구죠 그 사람이? 유이동. 예.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국힘의 유이동과 맞서서 예. 1년 10개월 후에 영광스러운 금배지를 달고 국회에 입성하실 민주당의 92분의 원외 위원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대표를 맡고 계신 김현정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현정입니다. 네. 자, 유이동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잘. 자, 경기도당위원장 국힘 유이동과 지난번에 간반의 차이로 아깝게 고배를 마셨지만 92명의 원외 지구당을 대표하는 굉장히 큰 중책을 맡고 계십니다. 오늘 제목은 경찰 국 설치 저지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이건 오늘 최고 주제로 차근차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김현정 비대위원을 모셨기 때문에 3일 동안에 또 어떤 비대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지 방송에서 할 수 있는 부분만큼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제가 소식부터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김영 해녀마을에 쫄깃쫄깃 탱글탱글 나한테 이런 거 시킬 거야? 쫄깃쫄깃 탱글탱글 잘 어울린다. 제주 마늘 전복장 600g 새롭게 촛불장터의 신제품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영양 가득한 완도산 전복 다들 아시죠? 제주 마늘의 환상적인 조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짠 먹는데 기본이죠. 이 단짠의 예술적인 조화로 특히 술안주 좋아하시는 분들 꼭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운동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비거리 증가하는 300야드 밸런스 인솔 신발 안에 넣고 사용하는 거 알고 계시죠? 발과 신발 사이에 뜨는 공간 없이 단단하게 고정되는 느낌으로 정교하게 퍼팅할 때 확실한 도움이 됩니다. 프로골퍼가 추천하는 체중 이동 필수 아이템. 비거리 늘리고 싶다면 얼마나 돼요? 비거리가 뭔가요? 자, 골퍼 힘을 속이고 있는 그 밸런스 인솔을 착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역시 촛불장터의 신제품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캠핑 가실 분들 나간 건 좋은데 벌레 정말 싫죠. 그중에서도 모기의 천적 그린앤 캠핑 모기 패치앤밴드 소개해드립니다. 자녀 있으시다면 꼭 필요하신 선택이고요. 국내에서 제작된 안전 확인 대상 인증 제품입니다. 여름철 골치 아픈 불청객 모기 물렸다고 긁지 말고 내 피부 보호하실 때는 클린앤 캠핑 모기 패치앤밴드 이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이거 참 나오네. 얘기해드리기가 그렇긴 한데 제가 오늘도 급하게 나오느라고 면도를 잘 못했습니다. 이제 여기 하나 배치해둘까 싶은 게 펠릭스 충전식 전기 면도기입니다. 아침에 면도하고 나와도 오후면 자라는 저 같은 사람들 절삭력과 내구성이 필요한 스테인리스 칼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생활 방수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척까지 용이한 펠릭스 전기 면도기 좋은 면도기를 이거는 진짜 예전 방송 톤으로 읽어야 됩니다. 단돈 29,900원 29,9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찬스. 이야. 펠릭스 충전식 전기 면도기 지금 당장 구입하세요. 지금 전화 주십시오. 촛불장터 가시면 이런 좋은 제품들 새로 들어오는 것들 수요일마다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출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필요하신 상품이 있다면 딱 이번 기회에 선택해서 하시면 29,900원. 제가 성우가 한때 꿈이었었는데 오. 연기력이 없어서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던 걸 요즘 원 없이 풀고 있습니다. 회원가입만 해도 적립금 2,000원을 드리니까요.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끝! 야. 제가 보니까 지난주에는 되게 분석 같았었는데 예. 오늘은 약간 선동이 되는데요. 오늘 이거 하고 싶은 게 이거 좋잖아. 이런 거 좋아하거든. 29,900원. 이거 케이블 TV에서 내내 나올 때 따라해봤던 적이 있거든요. 잘 돼요?
잘 안 되잖아 지금 좋았습니다. 지금 뭐 게시판이 난립니다. 광고 목소리다. 뭐 비오는 바다님은 장사 잘하시겠다. 장사 잘하시겠다. 최두혜님 진짜 골라. 이거 하나 사가지고 여기 갖다 놓고 해야지. 아침에 면도하고 나왔는데도 이렇게 되면 또 희끗희끗 자라고 요즘 흰수염이어서 나이 드신 분들 남편분이 나이가 좀 많다 그렇게 되면 오다 주웠다 하고 하나 던져주십시오. 좋아할 겁니다. 차에 네. 두고 쓰라든가. 비오는 바다님이 목소리가 아깝다. 광고에 집중이 잘 된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럼 하고 갈까요? 네. 이게 우리 김현정 비대위원 앞에 그리고 곽동수 평론가 앞에 지금 촛불 장터 우리 이종원 PD 엠블럼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전국의 우리 민주 사장님들 중소기업 사장님들 특히 농가 어가를 위해서 저희가 촛불 장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살아가면서 구매해야 될 거면 저희 촛불 장터를 통해서 구매하시면 전국의 우리 촛불 중소기업 사장님들 잘 사실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지난주에 일주일에 한 번씩 공동 구매 이렇게 아이템이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가장 민주적인 물고기 민어가 지난주에 대박이 났다는 희소식이 들어와서 이번 주에는 여름에 딱 옆에 두고 자꾸만 손이 가는 찰옥수수 간식 세트를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좋아하는 게 딱 세 가지인데 산지 직송이고요. 중간 유통마진 없고요. 그리고 무료 배송 요 3종 세트로 괴산 찰옥수수를 모시겠습니다. 일반 옥수수보다 통이 가늘고 길어가지고 아주 인기가 많고요. 우윳빛에 가까운 보이시죠? 아주 뽀얀 우윳빛에 가까운 산지 직송 괴산 찰옥수수. 어제부터 다음 주, 이번 주말까지 8월 1일까지 이렇게 일주일간 공동구매 공구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20개 드리는 23,000원이고요. 30개 드리는 28,000원. 싸다 싸. 정말 하나에 1,000원도 안 되는. 나 같으면 30개를 28,000원에 사면 하나에 1,000원도 안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거의 한 달 동안 간식으로 야무지게 드실 수 있는 괴산 찰옥수수. 자, 그런데 괴산 찰옥수수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뭐가요? 괴산 대학 찰옥수수입니다. 왜 대학이 들어갔냐면 동네 이름이 대학이 아니고 어렸을 때 우골탑이라고 동네에서 소 팔아서 대학 보냈죠. 포도 팔아서 대학 보냈죠. 괴산에 계신 분들은 바로 이 옥수수를 잔뜩 팔아다가 아이들 대학을 보냈다는 전설이 아니라 실제 팩트이기 때문에 괴산 대학 찰옥수수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잘 팔리지 않고 맛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대학 찰옥수수인데 특히 괴산 대학 찰옥수수 20개짜리는 23,000원, 30개짜리는 28,000원에 우리 괴산의 농가 여러분들 주름살 쫙 펴시고 행복한 웃음 지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구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만 일단 직송이 되고요. 다음 주에는 또 민어 괴산 찰옥수수에서 어떤 농어촌 산지 직송 물건이 들어올지 그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김현정 비대위원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아니, 홈쇼핑 보는 것 같아요. 홈쇼핑. 그럴까 해볼까 너무 지금 잘하는데 두 분? 갑자기 생각이 나서 우리 그런 거 하자. 그게 좋을 것 같다. 10시야 홈쇼핑. 곽샘 라이프 홈쇼핑 해갖고 좋아하는 제품들 각자 이번 거 어떻게 했는지 투표 갖고 좀 새롭게 한번 해볼까. 최대님 뭐야 안 사 10,000원. 저 양반이 아니 본인이 들지 말고 23,000원짜리 한 사다가 옆 친구나 좋은 분한테 이렇게 여러분 받는 분도 23,000원, 28,000원이면 별 부담 없으니까 선물로 받을 수 있고 네. 자꾸 또 손이 가요 손이가 계산 대학의 아이들을 보낸 계산 대학 찰옥수수 꼭 촛불 장터에서 공동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 옥수수 얘기를 하니까 네. 갑자기 이제 그 생각나네요. 우리 제 평택에서 네. 이렇게 저녁에 소주 한잔 이렇게 하다가 하면은 중간에 밭에서 옥수수를 따다가 옥수수를 쪄갖고 그걸 또 안조리해서 먹고 그래요. 맛있어요. 노변 그냥 네. 즉석 바로 따서 먹으면 진짜 맛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른데 저희 또래쯤 되면 구황작물 그러니까 감자, 고구마, 네. 옥수수 이런 구황이 것들 뭔가요? 어려운 배고픔을 이겨내는 그런 구황작물들을 안주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저녁에 야식할 때 예. 저희 동네에선 옥수수 3개 삶아갖고 5,000원, 6,000원에 팝니다. 그러니까 가격 면에서는 훨씬 더 저렴하고 옥수수 구매하신 분들이 정말 많다면 제가 옥수수 맛있게 찌는 법을 알거든요. 거리에 장사하시는 분들 배운 게 있어서 언제 그 콘텐츠 하나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고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진지하게 아침 원래 모드 들어갑시다. 네. 그리고 소중한 순간을 이용해서 소중한 군장음 쏴주신 고국님 자랑스러운 세 분이 있어 민주시민은 든든합니다. 시사타파 화이팅 고맙습니다. 늘 응원해 주시는 스마일 83님
83 학번이라기보다는 83년생이겠죠? 네, 우리 청년의 마음으로 촛불장터에서 옥수수 주문했어요. 고맙습니다. 허남리님 3분 고맙습니다 하셨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소중한 또 군자금 싸주셨고. 네. 자, 아까 김현정 비대위원께 여쭤봤던 늘 궁금합니다. 우리 민주당 비대위 체제가 어떻게 잘 돌아가는 것인지 네. 우여곡절도 겪었지만 그래도 잘 버텨주고 계셔서 희소식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시소식이요? 예, 어떻게 잘 정리가 돼가고 있는 것인지 전당대와 관련해서 또. 토론 궁금합니다. 숫자 좀 조정됐다는 얘기 들리던데. 네, 오늘 이제 당 대표 같은 경우는 9회로 조정이 됐고요. 12번 했던 게 3번이 줄었군요. 예, 9회로 됐고 최고위원은 여전히 한 번. 한 번 딱. 네. 근데 이제 최고위원 횟수가 너무 적잖아요. 네. 그래서 좀 늘리려는 노력을 하는데 방송국에서 잘 안 받아준대요. 그래서 그래서 찾고 있다고. 그 안 되면 정말 어디 큰 스튜디오 빌려서 네. 사람이 많으면 이 촬영하기가 정말 어렵긴 하지만 저희 유튜브계에서라도 해야 되는 게 최고위원들이 저희가 일단 의심하는 거는 혹시 중앙위원회 컷오프가 자신들의 인지도나 성향으로 결정되다 보면 최고위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괴리감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억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론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뽑혀서 잘 됐네. 올바르네 이런 얘기 볼 수 있게 어떻게든 해야 될 것이고 개총수님 준비합시다. 그러니까 저희 뭐라도 진보 해야지. 연합으로 해서 예, 진보 연합으로 해서 큰 스튜디오 하나 빌려서 같이 나가면 되지 않을까. 합치면 수백만 명이 될 텐데. 새로 박시영 대표 그 토론회도 스튜디오 뭐 큰거 그 하나. 최고위원도 7월 31일 날 예정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일 예비 경선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비 경선 7월 28일. 이후에 이제 본선 진출한 사람들만 하는 거고 예비 경선도 지금 후보자가 뭐 당 대표가 8명에 최고위원 17명이잖아요. 1시부터 하는데요, 내일. 연설 시간만 350분인가 그래요. 그래. 그 25명의 연설을 당대표 후보 7분, 최고위원 5분 해도. 그걸 듣고 그것만 가지고 판단을 좀 해야 되는 거니까 듣는 것도 고역이고 그걸 갖고 그 변별력이 있을지에 대한 우려는 좀 있어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나라 지금 어쨌든 지금 살짝 이상해지고 있지만 윤석열 때문에 아직은 톱10 국가인데 5,300만의 삶을 책임지는 제1당이잖아요. 170명 가까운데. 네. 그렇게 생각하면 또 7분 5분씩 들어주는 것도 약간 고역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한 그 번은 꼭 거쳐야 되지 구성을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 데서 들리게끔 얘기하는 거. 우리 대정부 질문 보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그런데 눈에 딱 띄게 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3명이 토론해도 이슈로 나가면 정신이 없고요.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8명 중에서 5을 뽑아야 되니까 3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이 토론은 어떤 식으로든 계속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 높은 사람들 많이 알잖아. 큰 채널 가갖고 얘기해갖고 연합으로 좀 하자고 그래서 해요. 내가 나가지 공중파에. 아니 박정도 이번에 사무실 새로 얻고 나간다며. 좀 8월 1일 날 개업식 한다는데. 개업식 하죠. 네. 네. 그런 스튜디오 큰 거 없으면 하나라도 빌려서 하라고 압력을 좀 넣어보겠습니다. 아니, 좀 전에 질문을 좋은 소식부터 얘기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무슨 의미인지 좋은 소식이 이렇게 아니에요.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오늘 이제 확정된 게 이제 우리 전당대회 관련된 저기 방식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문재인 정부의 그 방역 정책을 계속 비판해왔는 윤석열 정부의 과학 방역 가학이 아니요? 알아서 하라는 거잖아요. 과학. 개인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 그 방역 덕분에 코로나 확진세가 너무 이제 가파르게 예. 진전이 돼서 저희가 8월 28일 날 전당대회 때 정도 되면 한 30만 명 가까이가 그 이제 늘어날 거라는 게 예측이래요. 그래서 예. 그 추이는 거의 바뀌지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8월 28일 전당대회 원래 현장 투표하거든요. 전국 대의원들 모여서 예. 한 15,000명, 16,000명 정도 되는데 그거를 온라인 저도 전국대의원. 예. 온라인으로 해요? 온라인 투표를 하는 거로 오늘 바뀌었어요. 선제적으로 대응한 건 좋다 생각합니다. 현장 가서 구호 외치고 내가 민주당 대의원이다 외치는 것도 좋지만 방역이 먼저입니다. 10만 명을 돌파하고 난 상황에서 이 책임지는 정당으로서 그러니까 과학 방역이 뭔지 했었던 지금 윤석열이 하고 있는 거야말로 정치 방역 아닙니까? 네. 네, 그렇죠.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가학 방역이라고 국민을 지금 이렇게 괴롭힐 수가 있는 지금 겁니까? 이 정부는 모든 게 다 개인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정부가 뭐라 필요 예, 있습니까? 경제랑 민생도 어려운 것도 각자도 알아서 생정부죠. 각자도 그래서 좀 생정부. 힘 있는 뭐 기업이나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을 위한 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고 뭐 저기 중소 자영업자들은 알아서 생존해라 뭐 이런 기조잖아요. 이 방역도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김현정 비대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횟수라든가 룰 이거는 확정적인 건가요? 또 사정이 바뀌면 또 살짝 조정이 가능한 건가요? 지금 현재 확정된 거죠. 그런데 다만 혹시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 코로나 확진세가 혹시라도 줄어들거나 이렇게 되면 그냥 다시 또 바꿀 수 있는데 현재로서 오늘은 비대면 온라인 투표하는 거로 확정된 획기적으로 거고요. 줄어들 가능성이 잘 안 보이니까. 예. 왜냐하면 사실 아쉬운 게 전당대회라는 게 그래도 전국에 있는 우리 민주당
동지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그 으쌰으쌰한 분위기도 또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온라인으로 한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 분위기는 바깥에서 하면 되니까요. 저희 바깥에 나가서 계속 얘기하고 안에 안 들어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대의원들만 들어가고 오신 분들 가운데서 뒤늦게 당원 가입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네. 중요한 건 이게 재밌어지면 예컨대 최고위원 토론 같은 경우도 근엄하기만 하고 끌고 나가면 재미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방송사가 외면하겠지만 네. 최고위원 토론에서 정말 엄청나게 이슈들이 나가면서 된다면 얘기가 좀 되겠죠. 근데 이재명 후보를 둘러싸고 다른 여타 후보들이 공격하는 지금 양상인데 예. 지금 게시판에서도 9번 뭐하러 이렇게 많이 하냐. 일주일에 한 번씩이면 충분하다. 네. 4-5번으로 해라. 이런 의견도 많아서 오히려 최고위원도 상당히 중요한데 말이죠. 이게 지금 9번인데 네. 그 수정 권한을 이제 분과위원장 지금 저기 충북의 이장섭 의원이 지금 그 분과위원장이거든요. 네. 분과위원장한테 이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횟수를 분과위원장이 조정도 할 수 있는 여지는 지금 살아 있는 거고요. 아마 한 번 해보면 티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올라올 줄 모르니까 당대표로 2번이 올라왔는데 정책 토론이 돼가면서 진지하게 되면 9번, 10번도 좋습니다. 어떻게 될 민주당인지 미리 엿보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여러 번 하다 보면 진짜고 가짜가 우리 어머님들 왜 그 껍데기 벗기려고 체에다가 이렇게 곡물 털어낼 때 껍데기들 다 바깥에 떨어집니다. 여러 번 흔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토론회가 잘 되면 처음에 한두 번은 이재명 까기를 시작했던 만약에 당대표가 올라온다면 얘들이 8번, 9번 하면 밀려나니까 잘한다 싶게 되고 그리고 토론은 대선 토론까지 겪었던 토론 연설의 귀재 이재명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쪽은 걱정은 안 하는 거고요. 네.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 최고위원 같은 경우 제가 여러 번 하자고 얘기하는 게 최고위원은 정청래 의원이 있으니까 일단 보면 재밌을 겁니다. 거기다가 잘 맞는 사람들도 있고 박찬대 의원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 싶고 예. 이수진 의원 얘기 들어보고 싶고 이경은 나무위키에 거짓말까지 도배돼 갖고 좀 고생하고 있어요. 이경 전 대변인 같은 경우. 거기다가 지금 여론 나오고 있는 서영교 의원, 장경태 의원 지금 대표의원 못지않게 최고위원 나가 있는 사람들도 할 말들이 많은 말씀 굉장히 잘하시는 뜨겁죠. 분들이에요. 이분들 얘기 듣다 보면 아 이건 16부작 해도 될 것 같은데 한편하고 끝나는 거야 할 수 있어서 제가 최고위원 토론을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그 예비경선 이제 얘기 나왔으니까 예비경선이 이제 어제부터죠. 26, 27, 28.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중앙위원 70%, 여론조사 30%잖아요. 예. 여론조사가 진행 중이에요. 예. 어제부터 내일까지. 02로 오는 전화 중에 예. 당대표를 물어보는 전화가 있는 거죠. 있죠. 그래서 우리 민주당 지지자하고 그 무당층까지만 대상으로 네. 여론조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저희가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중앙위원이 384명이잖아요. 네. 384명이 이제 내일 투표를 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그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들은 얘기에 의하면 예. 이재명 후보가 한 190표 플러스 마이너스 10표 이 정도를 예상한다 그러더라고요. 어허. 그러면 그 한 180표를 잡더라도 나머지 200명, 200표 가지고 7명이 지금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론조사 거의 70% 이상이 지금 이재명을 지지하는 거로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여론조사에 변별력도 없어 보이고 예. 그러면 그 200명을 7명이서 이제 얼마나 득표하느냐인데 7, 21. 한 30명만 넘어도 이렇게 2등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최고위원은 뭐 더 할 말 저것도 중앙위원 100%니까 예. 384명을 17명이 지금 쟁탈전을 하고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저기 제가 보니까 지금 누가 당 대표 누가 후보 3명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전문가분들이 봤을 때는. 그건 곽쌤 전문가니까. 네. 이렇게 넘길 거야? 그럼요. 기회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단일화를 하자고 외치는 쪽은 강병원 의원하고 박용진 의원입니다. 그렇죠. 둘은 자신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단일화를 제안했는데 받지 않았던 의원은 강훈식과 박주민입니다. 지금 현재 당대표 출마했는데 소식이 거의 안 나오는 사람 3명이 이동학 전 최고위원 그리고 여기에 껴있는 설훈 그리고 김민석 이 3명을 놓고 봤을 때 이 셋은 언급이 안 된다는 게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얘기고 지금으로 봤었을 때는 이재명, 강훈식, 박주민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이 내부적으로도 조사가 돼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강병원 의원 정말
고생만 하고 욕은 욕대로 많이 드셨는데 어떻게든 단일화하겠다. 일단 술집 호프 만나기로 했던 것부터 잘 안 됐죠. 네. 그러니까 올라가는 의원이 누가 됐건 강훈식 같은 경우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태도 자체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 정직하지 못한 느낌을 많이 줬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에서 어떤 식으로든 초청 패널에게 질문을 받기로 했는데 그걸 김경률 회계사로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제대로 된 초청이었고 제대로 된 나중에 배제하는 거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아니 뭐 그리고 방송에서 얘기했다고 김경률 쪽에서 들고 또 여러 가지 난리가 났었어요. 일을 매끄럽게 처리해야 되는 게 당대표의 기본입니다. 그 과정이 투명해야 되고 끌고 나가는데 이런 한계점을 어떻게 극복할지를 보게 될 거고 박주민 의원 훌륭한 분입니다. 그 당을 이끌 만한 역량이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차기 능력으로 보여주지 않을까. 이재명 후보는 곧 당대표가 되실 거기 때문에 논평생략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 2위 정도? 3위를 그래도 이러저러한 과정을 거쳐서 강훈식 의원이 될 것이다. 예상. 사실상 97세대의 뭐 단일화 후보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번 대선 때도 김부겸 후보, 이낙연 후보랑 붙어서 어쨌든 선전을 한 거고요. 최고위원도 한 바가 있고 그래서 아마 들어갈 것 같고. 근데 97그룹 중에서 4명 중에는 박주민이 될 것 같고요. 일단 97이란 말을 쓰는 게 참 되게 애매하죠. 근데 그쪽은. 97이 그것만 그 90년대 학번 70년대 세대죠. 생이죠. 강병원 의원은 89학번이잖아요. 근데 본인은 나이로 따지면 나이로만 둘이 5화인가 보죠. 엔드가 아니라. 네, 뭐 그 하여간 그렇게 돼 있는데 아니, 그렇게 따져서 본인이 97세대의 젊은 쪽으로 가고 대표격이냐 싶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껴 맞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제가 잘 제 말 안 듣지만 요즘에 친구로서 한번 왜안 전문가의 그 우리 학생의 그 저기 분석 역시 예리한데 또 한 제가 파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노땅 파트 하나 있잖아요. 서른 의원이 되게 치고 올라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중앙위원.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왜냐하면 384명 중에 고문님들이 39분이거든요. 40명이나 당 돼요. 고문이. 예. 거기 저도 처음 보는 이름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말이 씨가 될까봐 안 하고 있는데 일부러? 서른 들어오면 진짜 골치 아파집니다. 당 대표 선거 그 뭐 투표하는 거 그렇게 되면 대선이 아니고 큰 선거가 아니까 괜찮지만 이재명 의원 시작하는 거에서 이재명 의원이 대놓고 그때 술 드실 때는 이런 얘기 안 하셨잖아요. 고생했다며 이런 얘기를 하시면 다행인데 아니면 무차별적인 공격. 이 정말 죄송합니다만 또라이하고 보통 사람하고 싸우면 또라이가 이깁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그런 상황을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건 차치하고 그 당내에서 후보들 간의 그 사법 리스크 얘기하는 건 정말 조심해야 돼요. 끊임없이 얘기하시잖아요. 서로. 지금 너무 오늘- 비겁하고 비굴한 거죠. 네, 우리 지금 뒤에도 뭐 경찰 장악 저지 이렇게 써 있는데 네. 지금 경찰국 신설해가지고 지금 다시 과거로 회귀시키려는 의도가 명확하게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예. 모두가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그럼요. 우리 특히 야당 정치인들은 네. 그 저기 본인도 다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법 리스크는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우리가 세게 쳐줘야 되는 거죠, 동지로서. 예. 그래서 사법 리스크 표현을 우리 스스로 쓰는 거는 정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건 조심해야죠. 윤석열 대통령의 표현에 빌리자면 내부 총질하는 언행입니다. 네. 그리고 사법 이제 리스크란 말은. 저기 우리 당원 당규에 당직 가진 사람이 이제 기소만 돼도 당직이 정지된다 뭐 이런 그 규정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그 여당 시절에는 괜찮지만 야당이 되면 정치 보복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들어올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거를 개정해야 된다는 개정해야죠. 얘기가 지금 당내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개정 아마 될 겁니다. 해야 됩니다. 그거. 그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니까 작정하고 누군가를 발 걸려고 여러 번 하다 보면 걸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부실해서가 아닙니다. 다리 걸게 하고 쓰러뜨리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걸 내부 규정으로 있는 걸 안다면 미루지 말고 빨리 해야지 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또 한 가지는 어대명이라는 이 대세가 형성되면서 일부 경찰 기관을 통해서 뭐 1주 전이면 너무 티날 것 같으니까 2주 전쯤에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등 아주 그야말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현명하신 민주당원 동지 여러분과 가운데 계신 국민들께서는 눈길 하나 주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그거는 다 짜여진 각본대로 모종의 조치를 취하려고 하겠죠. 저는 우리 그 당원 동지 그리고 시민 여러분이 그 이재명 뭐뭐뭐 수사 기소 뭐 기소 의견은 송치 이런 얘기 나면 한 단어 나올까 합니다. 또 맞아요. 뭐 한두 번이라 해야지 또
그렇게 한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당내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여론조사가 껴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의견에 좀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인데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상처가 오래 쌓이다 보면 어느 시기에 그게 상흔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정말 힘든 걸 티를 안 내지만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재명 의원 지금 초선으로 바쁘게 다니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활동하는데 당대표란 책무까지 짊어지겠다고 나섰는데 이런 식의 부담을 주는 게 옳은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행자님이 또장동 이런 식으로 또장동이 된 성남 FC 그거는 뭐 네 번째 또 지금 FC네요, 그거. 네 번째잖아요. 네 맞습니다. 번째. 말이 돼요? 3년 6개월간 경찰 검찰이 했었던 게 진짜 무슨 아니면 기우제 지내는 것도 아니고. 뭐 박주민 의원이 올라오든 또 서른이 올라오든 다른 사람이 올라오든 강훈식이 올라오든 거기에 맞게 우리 국민들께서 또 당원 동지들께서 압승으로 이재명 당대표를 만들어 주리라 믿고요. 아무튼 이 최고위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관심을 갖고 그죠? 네. 저희가 우리 개혁파 최고위원 후보들은 저희 방송에서 안내를 해드렸는데 우리 곽쌤도 더 좀 홍보를 더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든든한 우리 비대위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로 넘어가면 최고위원 회의가 아주 속전속결로 좋은 뜻에서 그렇게 개혁을 실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할 말이 많습니다만 자, 경찰국 설치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이대로라면 8월 2일 날 출범이 되는데요. 민주당에서 각오가 단단해 보입니다. 일단 예. 어떤 기구도 출범시키고요. 예, 오늘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대책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고요. 예. 그전엔 대책단이었어요. 그렇죠. 당의 공식기구로 특위 형태로 이제 격상시켰고요. 한정의 비상대책위원이 그 위원장을 맡았어요. 그전엔 대책단은 이제 서영교 의원이 맡았었는데 단장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출마를 하니까 아, 출마한 그래서 분들은 다 그렇군요. 이렇게 예. 정리하는 거를 이렇게 했고 그래서 지금 5급 이상으로 중량감 있게 지금 구성을 하려고 지금 구성을 지금 저 위원장은 지금 구성이 됐고 예. 이제 위원들도 구성이 될 예정인데요. 뭐 이렇게 보니까 국민조사단, 서명운동단, 뭐 의원 홍보단 이렇게 단을 3개 설치하고 또 국회 행안위가 그 상임이잖아요. 예. 행안위 의원단들까지 다 결합하는 이렇게 해서 중앙당의 체제를 갖추고 이제 저 시간이 지날수록 전국 그 지역위원회까지 다 결합해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국민께 홍보하는 방식으로 이제 하려는 그 계획을 좀 갖고 있어요. 일단 있는데. 경찰 일선에서도 이런 민주당의 움직임을 보고 불법적인 경찰국 설치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반드시 시정해달라 얘기하면서 30일에 열기로 했었던 경찰국 14만 전체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경찰들이 나서서 입장을 피하는 게 경찰을 2파트나 3파트로 바르게 되면 그 상흔도 힘들기 때문에 14만 경찰이 모였을 경우 반드시 이들은 징계할 놈들입니다. 제가 주어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찰국 집회에 나서서 지금 우리가 한 사람의 앞에 나와서 의인이라 얘기하기도 하지만 분명히 징계가 돼 있고 본인 스스로도 법적으로 다툼이 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14만 경찰 전체 회의하는 것들은 중지됐지만 이 무거운 책임까지도 같이 지고 민주당에서 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한정희 의원이 세게 나가면 상당히 세게 나가시는 분으로 강단이 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지 네. 않습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인정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한정희 의원을 한정혜 의원 그 보통뿐 아니에요. 되게 착하고 순할 것 같거든. 근데 한 번 딱 한 표현은 그런데 물면 제가 보기에 의원 그리고 환경부 장관까지 지내신 우리 강서의 한정희 의원님 아직 존재감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이번에 이거를 정확히 해주시면 금배지도 더 다시고 더 높은 큰 자리까지 가실 수 있는 거고 이걸 또 유야무야 그냥 위원장만 맡고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정도로 끝날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뭐 이준석이 한 번 물면 안 논다 그랬는데 이준석이 틀린 거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걸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당 차원의 이런 대책기구를 통해서 이렇게 대국민 이제 홍보를 강화하고 이런 측면도 있고 또 직장협의회라고 그 경찰청 노조에 있죠. 해당되는 직장협의회들도 계속 1인 시위도 하고 있고 서울역과 용산역 등에서 이제 시민들에게 전단지 나눠주면서 홍보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민단체들도 오늘 또 기자회견 경찰청 앞에서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경찰청에서는 이제 발등에 불을 이제 끌려고 3일 동안 전국 돌면서 예. 간담회를 한다더라고 경찰들 대상으로. 이제 와서 다 정해놓고 의견 그러니까. 듣는 모양새 갖추는 모양-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말이 참.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오늘 그 발언에서도 얘기했는데 비대위 발언에서 얘기했는데 이상민 장관 있잖아요. 네. 그 정보조직법상에는 그
이제 그 경찰의 그 치안 사무는 행안부 장관은 또 없잖아요. 없죠. 없는데 이분 전혀 뭐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 계속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확인된 게 지난번에 대우조선 그 하청업체 파업할 때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지금 확인됐다는 거예요. 그 수사지휘 아닙니까? 그것만으로도 해임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 그러잖아도 이제 지금 일부에서 해임 건의안 얘기도 나오지만 해임 건의안은 이제 해임 건의안과 탄핵 소추 두 개가 있잖아요. 네. 해임 건의는 뭐 2분의 1 국회의원 2분의 1이 이제 발의하고 3분의 1이 발의하고 이제 2분의 1이 동의하면 이제 의결되는 건데 그거 정부로 이송하는 거잖아요. 윤석열이 바뀌었습니까? 그래서 그거보다는 그리고 또 이제 그 해임 건의는 이제 150명이 우리가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0명 안 됐을 때 한 120, 30명 정도 됐을 때 하는 뭔가 거고. 다른 야당 의원들을 이렇게 좀 끌어들여서. 해가지고 네. 이렇게 150명 만드는 고기 하는 과정들이 의미가 되게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냥 우리가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거보다는 탄핵소추 쪽이 그것도 똑같은 조건이 그렇죠. 똑같거든요. 3분의 1의 그래서 반이니까요. 예, 3분의 1 발의에 2분의 1 하고 그다음에 이제 24시간이나 70시간 내에 표결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순간 그 의결되는 지금 순간 이렇게 되죠. 직무 정지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헌법재판소 통해서 이제 재판을 받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의 의견이 좀 더 수렴돼 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봐도 예. 해임 결의안은 예전에 뭐 2003년도에 당시 한나라당이 행자부 장관 김두관을 잡기 위해서 자기들이 해임 결의안 통과시켰다가 대통령은 권고안이기 때문에 재량이 있잖아요. 네. 그때 김두관 장관이 참여정부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본인이 사퇴한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지금의 이상민이나 윤석열이 그렇게 갈 그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그리고 지지도가 항상 깡패거든요. 김어준 총수가 한 꽃이라는 기관에 26까지 나왔지만 다른 거 편견해도 역시 32, 3입니다. 부정이 62, 3이고 역시 더블 스코어가 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민심이라면 이거는 독주로 안 보이고 역풍 격정 없이 이상민처럼 이렇게 쿠데타란 말을 서슴없이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려고 한 정도의 장관이라면 당연히 탄핵으로 가야 되는 것이 수순이라고 봅니다.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모르고 자기가 여전히 판사인지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상민이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대통령 앞에 가서는 쿠데타라는 표현을 지나쳤다고 사과하는 척 쇼를 했지만 사실상 뒤에서는 대우조선해양 그렇게 계속 떠들면 특공대라도 집어넣어서 진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다는 것은 얼마나 권위적이고 이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선업계가 낮아서 당연히 대우를 더 해줘야 되고 일 많이 하는 만큼 사람도 더 많이 써야 되는데 어디서 내가 내 돈으로 주는 밥 먹고 있는 회사들이 왜 설치고 있냐라는 아주 고압적인 70년대 60년대 무슨 땅 가진 지주도 아니고 무슨 권한을 가졌다고 착각해서 이렇게 오버하는 건지 모르겠고요. 특히나 이상민 장관은 지금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본인은 괜찮다고 주장하지만 법리적으로 따질 게 많고 무엇보다 어저께 유삼영 총경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헌법을 지키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시행령 국가로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표현은 좀 그렇지만 총경님 개인이 했던 생각 그 주장이 민주당이 하는 생각과 동일하다면 훨씬 더 큰 목소리로 국민을 대신해서 외쳐줘야 될 때입니다. 시행령 국가, 시행령만 고치면 국회 아무 상관없다? 국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땐 정말 나서야 되는 거고 한정혜 위원장님 잘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요일 저녁 7시에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네. 집회합니다. 6시부터 사전 집회하고 저와 노정열 선수도 같이 나가 있을 겁니다. 내 스케줄을 왜 이렇게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정열 선수도 반드시 나와서 그 열변을 토하는 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얘기를 말씀하시니까 좀 덧붙이면 이게 법률적으로 다툴 사항도 되게 많아요. 네. 권은희 의원이라든지 뭐 그 하태경 의원까지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석연 저 법제처장, 예. 법제처장이 명확하게 얘기했잖아요. MB 이거는. 시절에 2008, 9년 했었죠. 이거는 저 행안부 장관이 관장하는 사무에 경찰이나 치안 관련 건 없다.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분명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당에서도 이 관련해서 그 쟁점이 한 3가지 정도의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더라고요. 예. 보니까 또 하나는 경찰국을 신설한 거, 요거 시행령으로 신설한 게 정부조직법 위반 되느냐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되고, 그다음 이게 행안부 장관의 업무범위에 해당되느냐가 여부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유사명 총경 대기 발령된 거, 예. 요게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 그래서 지금 대기 발령된 거잖아요. 예. 이게 과연 그
복종 의무에 이게 그 되는지 여부. 예, 뭐 저기 주말에 그 저 자기 휴가 내고 가서 한 게 이게 복종 상부에 또 위반이냐. 보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그것까지 왜 이렇게 착하고 순진해 우리 그리고 이제 현직 경찰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한 게 이게 행정절차법. 예. 그 40일인데 그걸 뭐 4일로 단축해갖고 그냥 통과시켜 버렸잖아요. 아주 나쁜 아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저간의 사정을 다 보잖아요. 예. 이완규 법제처장이라는 사람이 역시 윤 대통령의 서울법대 또 사법연수원 동기에 아주 검사 출신의 이완규 법제처장 이 사람이 40일짜리를 4일짜리로 바꿔놓고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폭거를 저지른 거거든요. 아마 이것도 헌법재판소장들이 재판관들이 볼 때 아 얘네들 너무나 속전속결로 너무나 밀어붙였구나 강행했구나가 아마 정황 증거로 등장할 겁니다. 근데 그리고- 방금 하시던 말씀이 그거잖아요. 좋아, 빠르게 가. 조빠가 그럼 자기도 빨리 가야지. 그러니까 좋아 빠르게 가 그래 빨리 민간인 신분으로 가. 윤 지금 대통령. 새로운 저 말이 생겼잖아요. 신검부. 옛날에 전두환 때 신군부. 건부인데 이건 신건부. 예. 그리고 저 이승만 박정희 때 반공 통치에 윤석열은 반경 통치를 하고 반경 있다. 뭐. 통치.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이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서 그 일련의 그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국힘의 그 국회의원들이 한 발언들을 이렇게 돼가지고 쭉 그 정리해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예. 이 표현이 제2의 강우병 사태라고 누굽니까, 그 이만희 의원이 7월 18일 날 이만희. 제2의 강우병 사태를 획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지경이다. 이렇게 막 갖다 몰고 그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제일 처음에 6월 28일 날 자극적인 언서와 정치 선동, 민주투사 흉내를 내고 있대요. 경찰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그다음에는 그 7월 26일 어제는 권성동 원내가 반미투쟁 통합진보당 등 거론하면서 막 색깔론으로 갖다 또 엎어쳤거든요. 이게 지금 그리고 이상민 장관은 뭐 다 알겠지만 뭐 12.12 하나의 쿠데타라고 갖다가 붙이고 특정 경찰대 출신을 경찰들 얘기하는 것 같은데 특정 세력들이 뭐 이거를 주도하고 있다. 예, 주도하고 있다는 식으로 또 갈라치기 하고 있고 하나회처럼. 급기야는 우리 그 정점에 계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중대한 국가의 기강문란이라고 이거 뭐 중대한 국기문란이라서 에? 이러고 있고. 아니 근데 분명히 그때 저 이틀 전 7월 24일 날 김대기 그 비서실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그랬잖아요. 네. 이거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나설 사안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틀 뒤엔 또 대통령이 나서 갖고 국가의 중대한 기강문란. 김대기 잘못하면 대기 반응 나겠네. 그러겠네. 위에서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했는데. 자 이거 전당대회가 8월 28일이라 8월 2일 날 출범하면 딱 맞물려서 한 달 동안 네. 혹시 한정의 대책위원장 출범하고 그다음에 지금 뭐 행안위 의원들 다 들어가고 열심히 해본다고 하지만 네. 검토하고 신용만 하다가 전당대회를 핑계로 아무것도 진행 못 시킬까 봐 저희는 걱정입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오히려 내일 그 예비 경선 하잖아요. 네. 그 자리에서 네, 다들 한대요. 우리 얘기한대요? 같이 결의하는 결의문도 채택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본 경선 후보들이 확정되잖아요. 네. 그 확정되면 이제 공명선거 실천 협약식 같은 걸 하거든요. 네. 그때에서 다시 한번 그 강한 의지 표명을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8월 1일 날 아까 말씀드린 그 대책이 네. 이게 대대적인 그 발대식, 그러니까 규탄대가 8월 첫째 주에 이제 8월 1일 날이죠. 다음 주 월요일 날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8월 둘째 주에도 전국 순회 경선 일정과 결합해 가지고 광역 단위별로 뭐 릴레이 성명도 발표하고 그래서 그 주 단위로 쭉 다 일정들이 있어요. 저는 김현정 비대위원장님의 마음과 실력은 인정하지만 과연 우리 169명의 의원들 중에 네. 3분의 2 이상이라도 네. 하다못해 해임이라도 밀어붙일 그 정도의 추진력과 결의가 있냐를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한정의 대책위원장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 해야죠. 우상호 비대위 체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나서야 되는 것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국회의원들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해야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사실 좀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는데 입이 근질근질해 갖고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그 한정혜라고 착각하시는데 아닙니다. 한정애 의원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사실은 위원장 자리를 이번에 보건복지위원회를 맡을 걸로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정춘숙 의원이 먼저 맡고 한정 의원이 좀 쉬기로 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위원장 자리가 딱히 없기 때문에 이거라도 맡은 거 아니냐라고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걸 본인이 입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누구나 잘 알다시피 경찰 출신이거나 검찰 출신이거나 이런 의원들이 줄비하게 돼 있는데 경검 출신들은 대놓고 위원장 맡기가 좀 그렇습니다. 황운하 의원이 맡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게 되면 노골적으로 경찰 편들려고 한 거냐라고 얘기합니다. 한전의 의원 같은 경우는 의사협회 파업 같은 걸 막느라고 고생했던 전력도 있고 시민사회 노동가로서의 운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끌고 나가는 게 다선 의원들 중심으로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나가게 되면 본인의 존재감이 확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미지가 좋고 어려운 지역에서 강서병에서 당선되신 건 좋지만 요번에 이 경찰 쪽 맡았던 거는 예. 정말 잘 맡은 적임자라는 걸 시작부터 보여주지 않으면 예, 아무도 시간이- 지지하지 않고 민주당 욕망은 대표적인 게 될 겁니다. 8월 2일 날 출범을 하거든요, 위원장님. 그러면 이게 출범을 한 거를 지금 전국 14만을 대표해서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것은 너무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니 사실 발을 뺀 거거든요. 지금 일선 경찰관들이. 그래서 팀장급 회의는 할 것 같아요. 네. 원래 그리고 30일 반발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습니다. 경찰 그렇죠? 중에서도. 오히려 네. 뭐에 빠지냐. 일선에서도 반발이 강할 정도로. 왜냐하면 경찰 역사상 처음으로 이 정도로 덤빈 거거든요. 지금 예, 예. 윤석열과 예. 이상민이. 예. 일선 경찰들도 왜 빼냐라고 지금 반발이 있을 정도인데 이렇게 불이 붙고 힘을 얻었을 때 해야지 일주일, 2주일, 3주일 끝나다 보면 제가 보기에 또 위안해야 됩니다. 이거. 이게 보니까 그 아까 말한 직장 협의회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시행령 그 한 거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할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건 이제 거고요. 법적 절차일 예, 예. 뿐이고. 네. 그리고 지금 그 입법 청원 네. 이게 어제부터 어제 한 10시부터인가요? 시작했는데 벌써 35만 명이 넘었대요. 그 그렇죠. 10만 명 넘으면 상임위에서 반드시 다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본회의에 올릴지 말지를 상임위에서 결정하는데 35만이 벌써 넘었으니까 한 수십만 명으로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예. 예, 입법 청원 그것도. 그래서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경찰 내부에서 그냥 사실 유사명 총경도 그 이런 뭐 회의 같은 걸 자제해 달라고 이제 그런 뭐 자기 내부 통신만을 올리기도 하고 오늘 이제 또 그 처음에 했던 광진서 그 경감이 또 올리기도 했는데 네. 그게 사실 그분들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또 정말 많은 그 일선의 그 현직 경찰들은 되게 강분해 있더라고요, 예, 이거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활동들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30년이 한 세대라면 예. 35년 전에 나쁘다고 없어졌던 제도를 다시 가져오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어서 안전장치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여전히 똑같게 시작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아직 경찰청장이 임명된 것도 아닌데 권한 대행하고 있는 사람부터도 시작해서 정부 얘기에 맞춰서 조용히 해라라고 나가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명예관화한데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 우리 민주당의 역할이 큰 게 저는 분명히 말할게요. 이 제도를 만들 이상민 장관과 윤석열 씨가 욕을 먹어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지지자들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민주당 뭐 하고 있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방향이 잘못된 게 아니라 민주당이 뭐 하고 있냐라는 얘기를 안 듣게끔 민주당이 이걸 잘해야 집권 가능성이 있다는 게 보이는 거고 좀 다르게 얘기하면 전해철 장관과 박범계 장관이 있을 때 행안부와 법무부가 정리해가지고 했었으면 경찰의 독립성이 훨씬 더 강화될 수 있었습니다. 절대 못하게 해도 되는데 이분들이 뭐 하셨는지 모르고 지금은 이견도 안 내놓습니다. 버럭버럭 그냥 소리나 지를 줄 알지 뭐 해결책 하는 전해철은 그나마 얘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전직 장관들이 잘못했던 것까지 싹 사라지게끔 자리만 보존하는 저는 요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그 장관들이 정말 지나치게 나댄다 설친다 얘기하지만 그들은 어떻게든 윤석열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인데 우리 북송 사건 할 때 통일부라든가 박지원 전 국정원장 말고 이인영 뭐 하고 있었습니까? 소위 말하는 586들이 욕먹는 이유가 이런 데 있다는 걸 알고 좀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박공계 보니까 아직은 정신 못 차렸고 나머지 사람들도 존경하고 당에 들어갈 거 생각 없는 사람들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직을 갖거나 뭐 할 게 아닌 사람들을 본다면 우리가 민주당이 기대하는 바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셔야 될 지금 텐데. 곽 쌤 말씀이 결국에는 참 뼈아픈 지점인데 똑같습니다. 2년 2개월 동안. 도대체 180석 지금 169석 가지고 뭐 하고 있느냐거든요. A부터 G까지가 이겁니다. 저희 그 더원협에서는 네. 월요일 날 긴급 네. 그 국회 소통관 잡아가지고 저랑 남영희 사무총장님. 총장 둘이 같이 긴급 성명서 발표하고요. 그 각 지역 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 다 지금 아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현수막도 대대적으로 걸었고. 더운데 자, 더원협이 고생하시겠네. 그나마 금배지들 할 일을 더원협들이 해줘서 여기까지
버티고 있는다는 원내 뭐 구별 생각이 없이 안 납니다. 투쟁해야죠. 이런 거는. 아니 저쪽에서 차별을 하니까 세미나 때도 마찬가지 워크샵 때도 그렇고 우리끼리 하면 되니까요. 이재명 당대표가 원내외 구별 차별 없애겠다고 했으니까 예, 예. 반드시 압승을 더 제가 보기엔 한 90%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영배 의원 그 광주에 같이 만나서 얘기했던 거 보면서 저는 그런 게 따뜻함이라고 봐요. 우리가 뭔가 옆에 불행하거나 잘못 취급받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곁에 두는 것만으로 돌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런 걸 겁내는 분이 아니니까 저는 그런 게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논점이 있어서 위헌과 법률이 있을 때 헌법에 나와 있는 국무위원, 국무총리, 대통령은 이제 200명 넘고 3분의 2 이상이야 되는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그중에 제적 과반수면 해임이 되거나 탄핵을 통과시킬 수 있다. 네. 근데 요건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비대위 체제에서는 정확하게 톡 집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어떤 헌법 위배 혹은 법률 위배로 지금 보고 계시는지요?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3가지 정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 정부조직법과 관련된 거 그리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그리고 행정절차법 그것들을 두루두루 위배한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법률 검토가 지금 법률 검토를 들어가 있고요. 그거 관련해서 이제 이제 시행령이 법을 위반한 거는 그 헌재가 아니라 대법원에서 다툰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건 그대로 그 법률 싸움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정치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이제 탄핵 소추 갈수 쪽으로 있고. 가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곽쌤 검사장 회의가 2차례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있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 유착과 관련해서 이 검찰총장인 윤석열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할 때 그때 검사장 회의가 한 번 있었고 또 최근에 검찰 개혁 하려고 할 때 입법부에서 만들려고 하니까 또 네. 들고 일어났고 평검사 회의도 몇 차례 있었던 것 있었고 또 판사사찰관에서 법관회의도 있었는데 왜 법관회의 검사장 회의는 합법이고 총경회의 혹은 경찰관 회의는 불법이 되는 겁니까? 아주 궁색하다라고 얘기하자면 정확한 군색하다가 맞죠. 군색한 변명이라는 게 검찰총장이 허락했고 그다음에 법원장들이 허락했기 때문에 허가받은 집회에서 모여서 회의하는 건 괜찮다고. 여기는 근데 경찰청장 내정자가 허락 안 했다? 네, 경찰청장 내정자가 허락 안 한 게 아니라 모이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명령을 위반했다? 직접 위반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거 보면서 정말 느끼는 거죠. 착한 아이들이 법만 지키다가 계속 문제 당하는. 근데 모여서 얘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유삼영 총경 같은 경우가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즉각적으로 대기 발령이 나왔습니다. 이게 정말로 무엇보다 옹졸해 보이는 부분인데 남용한 거죠 사실 그것도. 그럼요. 네. 그거에 관해서도 나중에 법리적으로 따져야 될 게 있는데 지금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에서 법을 위반한 게 있다 보이고 자의적으로 법 해석을 해서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해도 돼라고 했다면 벌써 이명박 때도 이런 똑같은 분쟁이 있었는데 안 된 걸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예. 그때만 해도 저희가 그 광우병 걱정하면서 집회할 때 명박산성 쌓을 때 경찰을 어떻게든 거머쥐려는 시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안 끝났던 일입니다. 이게 근데 87년 체제의 산물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어떻게든 민주적인 통제 장치를 갖고 있는 게 돼 있고 어저께 이삼영 총경이 정말 전 최근에 누구 글 보면서 특히나 선언이나 이런 데서 정말 잘 정리가 돼 있다라고 봤던 게 유삼영 총경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찰 민주화의 궤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네. 우리 민주주의가 정말 제대로 자리 잡을 만큼 경찰도 어떻게든 그 과정에 같이 해왔는데 이걸 되돌리는 일이고 이것으로 벌어질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가 기록할 것이고 분명히 다시 바로잡힐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분 동기들이 5기에서 8기 경찰도 5기에서 8기가 뭐 여러 경찰청장 했었어요. 그러니까 바른 소리 하다 못 올라간 사람인 게 너무 보이는 거지. 근데 깊이 있는 게 이런 거 할 때 책임을 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미 역사에서 경찰이 민주주의의 궤를 벗어났을 때 입었던 피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알고 있고 그 결과는 참혹했다라는 것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 이 책임을 맡은 게 14만 경찰회의의 책임을 맡은 게 민주당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한정희 의원님이 정말 잘 아셔야 되고 얘기해야 되는 게 우리가 압니다. 이준석 대표가 비아냥거리듯이 얘기했죠. 이재명 당대표 힘없어. 근데 부산에서 대선 때 질문했던 김혜영 전 의원이나 한정혜 의원이 맡게 되면 민주당이 무서워질 것 하고 올랐던 이름입니다. 그거 생각하면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부터 부담드려야 되는데
금요일 날 나오십시오. 저희가 따뜻하게 맞아드릴 테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 민주당의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 하다못해 대변인을 보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이 뭐 하는 건가. 의원들도 나오고 지금 이 스타일에서 정말 준비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시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잠깐만. 김 비대위원님. 네. 지금 민주당 비대위 체제의 대변인이 누군가요? 당 대변인. 예, 당 대변인이죠. 조우섭 대변인. 아, 조우섭 신현영. 대변인. 예. 신현영 예, 대변인. 둘이 두 분. 예. 신현영 의원은 약간 들었는데 조우섭 대변인은 거의 못 들어서 열심히 좀 대변인이 대변인 이번에 계속 발표해주고 계신데 네. 영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글로 나가고 영상 나가는 거는 신현영 대변인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제가 느끼고 있는데 정말 오버가 아니라 이 금요일 날 저녁 7시에 저희가 경찰청 앞에서 집회합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 앞에서 집회하던 시대를 끝나고 이제 경찰 앞에서 집회합니다. 이거 검경 손보고 다니는 역사군요. 이거 왜 우리가 주말마다 일해야 됩니까? 아니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며 주인이 손 써야지 뭐. 금요일 저녁에 노정열 선수의 강연을 경북궁역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아닙니다. 서울지방경찰청 말고 서대문입니다, 서대문. 서대문에 있습니다. 서대문. 뭐 인근동이라고 했던 거 옛날 동으로 따지면 그쪽. 예. 저도 가겠습니다. 아이고 당연히 뭐.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프로미님 등등이 사실은 경찰 아니 진짜 지난번에 우리 곽 쌤이 그 농반 진반으로 얘기했는데 이러다가 우리 시민들하고 노동계 시민단체들하고 경찰하고 같이 집회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뭐 이게 윤석열이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지금 네. 그 연로하신 분들이 동네에서 지역 발전하면서 자리 없이 정말 주민 지킴이로 계신 분들이 지역 경찰 굉장히 많습니다. 그 동네마다 어려운 일 있을 때 못 박는 거 하나부터 어르신들 병원 이송하는 것까지 지역에서 뛰는 경찰분들은 우리가 30년 지켜왔던 결과가 이거냐. 이게 말이 되냐. 내가 순경으로 들었을 때에도 사람 때리고 무조건 잡아가라 시키면 높은 놈들 눈치 봤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퇴역하신 분들이요. 정년 퇴임하신 분들이 얼마나 화나 계신데 제가 경찰분들하고 연락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가 한때 경찰에서 그 아시죠? 온라인에서 돌아다니는 그 이상한 포르노들 감시하는 거 할 때 사이버 크라임이 만들어지기 전에 조언을 했었어요. 그때 계셨던 분들이 지금까지 훌륭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이건 아닙니다, 곽 선생. 이건 목소리 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하는데 조용조용 하면서 경찰로서 살아온 자긍심에 아주 일부 경찰들이 못난 짓을 하고 있지만 유삼영 총경 같은 사람 우리가 보면서 대뜸 의인이 있었어. 근데 이분 또 희생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경찰과 같이 필요하다면 해야죠. 예. 경찰도 국민입니다. 지켜드리고 유사명 울산 중부서장에서 지금 대기발령 받으신 총경님 그리고 유근창 우리 마산 동부경찰서 양덕 지구대장 이 경감님 그리고 그 밑에 아마 경위급 파출소장님들 급으로 이제 회의를 30일 날 있긴 있는데 이게 전체 확대 경찰관 회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부 반발도 심상치 않아서 또 현장에 오는 사람을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분명히 국민들의 응원이 전날 29일 날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찰청 앞이니 거기서 사전에 녹취하기도 딱 좋을 테고 증빙 집어넣으면서 저기 어느 서에 아무개 왔어야 하게 되면 징계 이어지고 이런 거 있을까 봐 겁나는데 모입시다. 겁내지 마시고. 그 지역에도 보면 읍면동별로 간변단체들 있잖아요. 예. 뭐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거기 방위협회 이런 데 있는데 그런 분들도 엄청 지금 붕괴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건들 걸 건드려야 되는데 네, 뭐 소방이나 경찰이나 이런 거를 민간인들이 도와주는 하는 역할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순전히 자발적으로. 맞습니다. 그렇게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자존심도 지금 많이 건드려. 뭐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들이 다 있잖아요. 있어요. 그죠? 사실 예, 우리 자율방범대도 있고. 좋은 뜻으로 지역을 봉사해 주시는 분들도 너무 격분할 만한 황당한 초헌법적 조치를 윤석열의 마음을 읽어서 이상민이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요. 8월 2일 날 출범합니다. 불과 뭐 하루도 안 돼서 35만 명이 입법청원에 동참했다는 거니까 네. 지금 벌써 40만 넘었을걸요? 몇 지금 시간 지나요? 경찰청장 내정자는 예스맨으로 잘 알려져 있고 하기 전까지 유삼영 총경하고 같이 식사하자 그러고 있다가 바로 쌩까버리고 직위 해제해버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경찰로서 품위를 지켜가면서 제대로 하려는 분들이 올라갔었는지 아니면 윤희근인가요? 지금 경찰청장 내정자가? 네, 네. 아니면 경찰청장 출신 의원이 아주 망신당한 적 있지 않습니까? 네. 어울리지도 않는 돈다발 들고 나와가지고 이게 이재명이 돈 받은 증거다 했었던 양반이 국회의원 달고 있습니다. 경찰 망신은 그런 사람으로 김용판. 족하니까. 예, 네. 김용판 정말 부끄럽고요. 본인도 끝끝내 딴소리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부끄럽지 않게 경찰이 경찰답게 할 수 있고 지난번 민주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경찰에 대해서 배려하지 못하거나 큰 짐을 가서 한국형 FBI 할 때도 조용히 있으셨던 경찰입니다. 예. 이유가 버겁다는 거 알고 해야 될 게 일이 많아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없지만 경찰이 검찰 밑에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조직으로 바뀔 수 있는 계기가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예. 저 깜짝 신풍님이 윤익은 아닌데 그래서 봤더니 경희근이라고. 아이 재밌어. 신풍님 이럴 거야. 재밌어. 놀래게. 앞으로 경희근으로 부르겠습니다. 자, 7분 남았는데 이 이슈 시간은 대우 조선 이번에 하청 파업이 예. 이런저런 지난번 화물연대 파업에 이어서 우리 윤석열 경정부의 이 노동관을 저희가 직접 알아볼 수 있었는데 자 여기서 뒤끝이 지금 다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럼요. 뭐가 있고 우리 민주당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우리 김현정 비대위원께서 정리해 주시죠. 저희가 그때 대우조선해양 대응 TF 만들어서 우원식 의원이 이제 TF 담당을 맡으셔가지고 그 대우 그 현장 현장에도 다녀오시고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파업은 종료가 됐어요. 일단은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예. 참 그 걱정이 많이 되죠. 왜냐하면 지금 그 파업 주도했던 그 9명에 대해서 경찰이 체포영장도 물론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예. 기각 사유가 뭐 바로 파업이 끝난 날이었고 또 건강이나 이런 등의 이유로 지금 기각이 된 거라서 추후에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예. 무엇보다도 수천억에 달하는 손배소가 지금 살아 있어요. 그리고 저기 노동자들 대상으로 수천억 손배소 때리면 그 사람들 아니 파업을 하면 당연히 돌아가던 회사가 멈추니까 손해가 나오죠. 예, 그걸 왜 그렇죠. 헌법에서 보장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각적인 법리 검토를 하기 전에 정부가 이미 불법이라고 딱 규정해 버렸잖아요. 예. 규정해 버려 공권력 투입 시사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힘없는 하청업체 그 노동자들이 거의 뭐 항복했다 이런 표현까지 일부에서는 하던데 네. 그렇게 거의 그냥 왜냐하면 30% 임금 인상 요구했었잖아요. 그것도 원상복귀죠. 예, 원상복귀죠. 그러니까 그 조선업이 안 좋을 때 깎였던 거를 다시 이제 좋아져서 다시 이제 회복해달라는 요구인데 그냥 원청의 요구인 4.5%에 그냥 도장 찍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손배소랑 가처분 이런 건 다 살아있고 지금. 예. 그래서 지금 더더욱이 문제인 거는 정부의 태도예요. 예. 정부가 이걸 자꾸 불법으로 규정하고 공권력으로 정당한 저는 이거를 시범 케이스로 해갖고 노동자의 노동 상권을 무력화시키려는 그 기저에 깔려 있다. 그리고 모든 정책들도 정부 기업 위주로만 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의 그 흐름에 지금 편승해 가고 있는 그 측면이 있다는 자 거고. 여기까지 듣고요. 예. 저는 참 김현정 비대위원께서 금배지를 달아야 제가 김현정 의원님으로 여쭙는데 아니 행정부는 그렇게 막가파예요. 예. 결국 그거를 잡으라고 우리가 180석 몰아준 거거든요. 계속 같은 얘기입니다. 죽을 때까지 아마 반복될 거예요. 그러면 행정부, 행안부, 경찰의 그런 독주를 입법부 조치로 당장이라도 말이죠. 네. 이게 핵심입니다. 손배소를 프랑스 같은 나라는 아예 없고 영국도 일정한 규모 내로 제한두고 있어요. 그렇지. 미국도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러면 당연히 입법 조치로 손배소를 없애면 좋지만 아니면 가장 최소한도로 제어 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서는 계속 행정부만 욕한다. 이거 국민들이 보기에는 입법부가 방기를 한 거기 때문에 금배지는 안 다셨지만 금배지 이상의 힘이 있는 우리 김현정 위원장께서 비대위원께서 내일이라도 이거 뭐 하고 있냐. 빨리 우리가 지금 탄핵도 탄핵이지만 손배소 이 규정 굉장히 악법 중에 악법이거든요. 제가 오늘 그러자는데 비대위 공개 발언에서 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소위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이라서 21대에 발의가 돼 있어요. 근데 통과가 안 되잖아요. 예, 그게 바로 손배소 제한하고 그 노동자들 파업, 정당한 파업에 대해서 이렇게 그 형사 처벌하는 이런 것들을 좀 제한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거를 그 이제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해서 이번에 노란봉투법 꼭 좀 통과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원식 저 의원도 아까 그거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그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고. 아휴 참. 근데 문제는 지금 아까도 제가 잠깐 이제 얘기를 좀만 더 하면 정부가 지금 조선업이 세계 1위잖아요. 전 세계 수주량의 45% 이상은 우리 대한민국이 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노동자들이 없대요. 일할 사람이 없어서 힘드니까요. 너무 최저임금 맞아요. 이제 20년 근속했는데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주니까 다 떠난다는 거예요. 육지로. 오히려 그 조선업에 대한 산업의 문제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히 임금 몇 프로 올려줄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아니고 예. 그 조선업을 세계 1위의 그 조선업계를 계속 살려나가는 산업의 문제라서 그 저임금의 구조라든지 원화청의 이런 다단계 구조 같은 거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정부가 사실 방점이 찍혀 있어야 되는데 자꾸 딴 도로 이렇게
가니까 진짜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게. 사실 그게 조선업계 문제겠습니까? 우리나라 전체에 그죠? 예, 그 공을 세우고 빛이 나는데 거기에 기여한 정작 노동자들은 그림자 혹은 암흑 속에서 살고 있는 현실이 조선업에서 지금 극명하게 드러난 것뿐이지 마찬가지죠. 아니 모든 코로나도 더블링 돼가지고 지금 죽을 맛인데 그 자율 방역하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이 제가 어저께 그래서 그것부터 안철수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해라. 차라리 본인이 뭐 안 받을 것 차별화되는 같아, 방역 안철수. 못 받죠 주식 때문에. 아닙니다. 그래도 저 장관은 안 받습니다. 정의나 보건복지부 대통령 장관이 지금 이 모양이 되도록 없는 상황 그리고 가학 방역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을 언제까지 두고 볼 건지 이거 해결 못하면 그렇게 얘기하던 코로나에 대응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던 게 누가 잘못했는지가 보이는 순간입니다. 그거 기억나세요? 그때 그 파업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철이잖아요. 이 휴가를 어디 무슨 거제도에 있는 섬으로 간다며 대통령. 저도로 가겠다고. 그거를 지금 고민이다. 지금 파업 중이라서 이렇게 발언했었잖아요. 휴가 떠난다고 오늘 뭐 했대요. 휴가 공무원도 간다고. 가라 그러고. 그 아니 공무원들 알아서 가는데 혹시 대통령이 그 뭐하러 가라 그래? 휴가 가려고 그 아니, 진압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전통적으로 직장인들 휴가가 가장 많은 게 7말 8초입니다. 딱 요즘. 네. 원래 대통령은 이쯤 되면 휴가 때 읽을 책 몇 권 추천하고 본인은 지나고 난 다음에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갔다 와야 책 안 읽는 되는데 사람인데 책 추천할 이건 게 뭐 없어.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서 쇼하고 있었다가 이제 휴가도 대놓고 갑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새로운 역사를 쓰는데 그게 아름답거나 예쁘지 않고 추악하거나 책임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문제입니다. 자, 2분 남았는데 결국에는 지난번도 중소기업 기술 탈취하는 대기업 막자고 법안 발의됐는데 말할 수 없는 민주당 산자위 의원들이 막았다는 얘기를 제가 뼈아프게 했잖아요. 이거 진짜 도대체 이 169명의 의원 중에 절반 이상이라도 진짜 서민과 노동자 중산층을 생각하는 의원들인 건지 아니면 자기들이 국힘의원들인 건지 우리가 수박이라고 공격하는 이유가 바로 그 지점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 답답해서. 힘들겠지만 계속 비대위에서 목소리 내주시고요. 김현정 네, 네. 차당님, 차기 당선자님. 그리고 지금 또 나오잖아요. 아니 그 법 만에 하나 그 손배소 제한 노란봉투법 법사위 지금 넘겨주겠다는데 가능하겠냐? 바로 그 말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죠. 패스트트랙에 싣는다 거의 1년 걸리지만 뭐 국회의장을 추동시킨다 있지만 사실 그건 패스트트랙을 얹으려면 위원장이 협조해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거 안 하면 더 힘들죠. 이재명 후보가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법사위 그 문제 때문에 이제 그 뭐 일부에서는 뭐 당대표 이재명이 될 건데 뭐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게 발목 잡으려고. 발목 잡 이런 얘기도 지난번에 방송에 누가 어떤 분이 하시던데. 해석상 가능했죠. 네. 근데 이재명 후보가 사석에서 그랬대요. 민생과 관련된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관련 법안들은 다 패스트트랙 걸어버리겠다. 오케이. 그럼 80일인가요? 그거 지나면 다 본회의 올라간다며요. 근데 최장 330일 정도 걸려요. 330일 예, 걸립니다. 그래도 어떤 말 들으니까 국회에서 몇 년째 있는 것도 하도 많아서 330일은 빠른 편이라 하더라. 대한민국 국회가 지금. 그런 이제 그 민생 문제 관련된 의지는 이재명 후보만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끝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준석이 드디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어저께 권성동 당대표 권한 직무대행이 쓰면서 대통령과 주고받았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고 난 다음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대표가 바뀌니까 당도 좋아지고 있다. 충성 다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 하는 걸 의도적으로 자랑질하다 걸렸죠. 본인은 아니라고 했지만 진짜 저급했던 것에 대해서 이섬저섬 표현은 그렇지만 이준석이 잘 알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이게 망신스러운 거는 어느 시기에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격이 없고 일할 뜻이 없고 그저 대통령 되는데 열중했던 윤석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라도 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현정 대변인님 마지막 마무리하시죠. 예, 국민의 그 생명과 안전은 정말 무시하는 정부 같고 또 국민도 방치하고 또 휴가는 본인은 휴가를 떠나라니까 아까 저기 댓글에 휴가 가세요 그 오지 마 이렇게 써 있던데 감옥으로 가라 이런 말도 있고. 오죽하면 이런 표현까지 쓰겠냐 이런 얘기까지 드는데 하여튼 저는 이런 지금 윤석열 정부와 정부의 이런 그 뭐 정치 보복이나 자꾸 이렇게 프레임만 걸고 자꾸 야당 전 정부 탓만 하고 있는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것은 안중에도 없고 주로 기업 위주로만 갖고 예. 있는 이 정책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운 당대표, 새로운 최고위원들 지도부설이 들어와서 정말 선명한 야당의 모습을 다시 되찾지 않으면은 예. 우리 지난 대선 지선 패배에 의해서 계속해서 총선도 위험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정당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도 뭐 원내 따질 것 없이 같이다.
함께 우리 당원들과 함께 심차게 투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77일 맞은 대한민국의 현 주소가 77일 만에 이렇게 나라가 기울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많이 분노하고 계신 것 같고요. 29일 날 금요일 날 오후 7시 사전 집회가 6시부터니까 한 6시 4, 50분쯤 도착하시면 그 대열에 여러분께서 촛불 하나 얹고 구호 거세게 외쳐주셔서 이 무도한 정권을 올해 안에 퇴진이나 탄핵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또 내년으로 가면 2년 차가 되기 때문에 또 역사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신종등님께서 나는 윤석열의 개돼지가 될 수 없다. 견찰 장악 결사반대 그리고 소중한 군자금 쏘아주셨습니다. 김현정 비대위원님 그리고 곽동수 평론가님 하나 빼먹은 거 없나요? 감사합니다. 김현정 TV 평택 김현정 TV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택의뢰 평택갑이 아니라 평택의뢰 김현정 TV 치시면 여러분이 구독 좋아요 알림 김현정 TV 평택을 김현정 TV가 세져야 우리 비대위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김현정 비대위원의 발언권이 더욱더 세질 것 같습니다. 늘 92번의 원외 우리 지구당 위원장님들 잘 챙겨주시고요.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나중에 한번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택을의 김현정 TV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셋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깜빡했네. 네. 만천사백. 꺼져.